5주차에서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확인과 조사 설계의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첫 번째로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설계의 타당성 측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강입니다. 1강에서는 인간관계의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강에 살펴볼 내용, 인간관계와 관련된 확인입니다. 여러분들 인과관계는 지금까지 이제 사회복지조사론을 쭉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어본 용어일 것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정의부터를 한다면, 자, 뭔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는 관계. 그래서 어떠한 변수 A가 원인으로서 작용을 해서 다른 변수의 변화나 발생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B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그래서 어떤 변수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다른 변수 B라는 이 변수의 증가를 하게 만들거나 또는 감소를 하게 만들거나 이 바로 A라는 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A가 증가하면서 B가 증가하거나 또는 A가 증가하면서 B의 감소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다른 변수의 변화나 또는 오히려 이 B가 드러나게 되는 발생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관계를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 과학에서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과관계와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떠한 현상을 봤었을 때, 왜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인간관계를 학습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과관계를 추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의 원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의 원인을 찾기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그런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과학에서도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A, 그쵸? 이 원인을 찾아서 현상을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자, 이 A가 B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더라. A가 증가했더니 B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그 이후에 A를 계속해서 증가시킨 다음에는 당연히 미래에도 B를 증가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뭔가 예측에까지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폭이 넓으셔야 되겠고요. 결국에서는 이 인간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사회복지 관련 이런 사회 지식과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지식 또는 크게는 이 사회복지 전반의 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관계와 관련된 해석 또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과학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결정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표현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에서의 인간관계는 일반적인 의미의 인간관계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문제는 아직도 인식론이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 과정이 따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공변성, 두 번째가 시간적인 우선성, 세 번째가 통제성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이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우리는 확인하는 공부를 진행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 좀 전에 교수님이 설명했었던 것처럼 인간관계는 어떠한 이제 확정적인 거,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확률적이라고 표현된다는 의미가 자, X가 그쵸, Y의 어떤 원인이다가 아니라 X라는 원인이
y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인과관계를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그 y라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그 연구 문제에서 설정한 독립 변수 외에, 그러니까 이 x1 외에도 x2, x3, 4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x만 y의 결정론적인 인과관계에서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도 확률일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많은 x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이 연구에서 또는 이 주제에서 x1이 바로 y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자면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x를 경제 상황이라고 쳤을 때 경제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자살률, y라는 자살률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y 자살률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경제 상황이라는 이 원인이 그쵸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자, 이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쳤었을 때 경제 불황, 이 경제 상황이 자살률 증가의 원인이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살 충동을 야기시키는 이런 뭐 다른 여러 가지 문화적 또는 사회적인 요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굳이 경제적인 상황 외에도 뭐 인터넷 발달에 따른 자살 그 정보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자살을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변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를 예를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팩트로, 그렇죠? 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은 그 인간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리는 확률적으로 이 X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확인에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살펴볼 세 가지 변인 중에서 첫 번째 공변성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변성의 정의는 공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x, y라는 이 두 변수가 함께 변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이 인과관계 검증에서 필요한 첫 번째 1차적인 조건이 바로 공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변성은 인과관계의 확인을 위해선 두 변수들 간의 공변성이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우리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공변성이라는 것은 인과관계의 검증에서 필요한 1차적인 조건으로 다른 말로 해서 상호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즉,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들 간의 공변성, 다시 말해서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한 변수가 변화할 때, 그러니까 x라는 변수가 변화할 때 y라는 변수, 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서는 서로 간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쵸. 그래서 함께 변화됨이 눈에 보이도록 증명되는 공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자, 여러분들 고학력자일수록 소득이 높다라는 가설이 있다면 여기서 그 교육 수준의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소득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바로 이것이 공변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두 변수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공변성에 대한 그 입증, 그쵸, 경험적 또는 이렇게 드러나는 팩트가 1차적으로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확인에서 두 번째 시간적인 우선성을 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x, y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우선성을 띠는가? 자, 만약에 우리가 x를 그 원인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결과론적인 y보다는 항상 x가 시간적으로 우선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x가 y의 원인이 된다는 인과관계를 우리는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성 추론을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는 두 변수 간에 반드시 시간적인 우선성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한 변수가 그 변화를 할 때 다른 변수도 변화하는 공변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x랑 y 이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y가 시간적으로 우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인 이 그 시간적인 우선성에서는 적어도 원인 변수의 변화가 결과 변수의 변화보다는 앞서서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적 또는 객관적, 그 다음에 이렇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 인간관계 확인이 네, 기본 요건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확인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인 바로 이 시간적인 우선성에서 y보다는 x가 좀 더 빨리 일어난다. 시간적 우선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가령 날씨가 추워지면 음료수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명제를 설명한다고 할 때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원인이 음료수 판매량 증가보다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앞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음료수 판매가 늘었으니 날씨가 더워졌다라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이건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죠. 자,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그쵸? 네. 왜냐? 음료수 판매가 늘어났다고 해서 날씨가 더워지는 거. 이건 거꾸로 성립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씨가 더워지면 음료수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인과관계 확인에서는요. 통제, 다시 말해서 외부 설명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는 그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서 외생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외생 변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와 x라는 독립 변수와 y라는 종속 변수의 관계에서 각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뭔가 제3의 변수, 외생 변수가 네,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통제,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인과관계의 확인을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인 바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외생 변수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이런 속담에 있는 것처럼 까마귀가 나는 현상과 배가 떨어지는 현상이 네,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이유는 다른 원인이 개입돼서 예를 들자면 바람이 불어서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자, 출동한 소방차 수가 많을수록 네, 화재 피해가 크다라는 가설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랬었을 때, 자, 출동한 소방차 수가 많을수록, 그쵸. 이 화재 피해액이 크다라는 가설에서 실제로, 출동한 소방차의 수보다는 화재의 규모가 오히려 화재 피해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을 때, 이 바로 화재 규모라는 것은 제3의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의 변수가 출동한 소방차 수, 독립 변수와 피해액, 종속 변수의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변수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쵸 외생 변수들, 출동한 소방차 수가 직접적으로 화재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통제를 돼야 되는 게 바로 화재의 규모라는 것이죠. 이렇게 통제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순수하게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변수 간의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외생 변수나 뭐 통제를 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따르는 것은 여러분이 뭐 다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학이 자연과학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